안녕하세요. 아침 공부 이찬영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9라는 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Invite to the Cell Market, 세포 마켓이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전체 장의 요약 부분이니까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이 세포 단위로 분화하고 있다. 수많은 1인 사업자들이 SNS를 기반으로 자신의 재능을 바탕으로 한 정보와 상품을 팔고 1인 크리에이터들은 자기만의 콘텐츠를 모바일 라이브로 방송한다. 이들은 기존의 대형 유통기업이나 방송사들과 협업할 정도로 존재감이 커졌다. 이런 트렌드의 배경에는 세포 단위의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의 세포 마켓, 소비자가 직접 판매한다는 의미의 셀 슈머가 있다. 이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유급 생산을 하며 자신의 SNS에서 영상 기반 플랫폼에서 혹은 전통적인 유통에서도 새 판을 만든다. 세포 마켓의 발달은 여러 가지 요인의 복합적인 산물이다. 우선 플랫폼이나 결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의 유통시장 진입이 극도로 쉬워진 점을 들 수 있다. 취업은 어렵고 자영업은 고전하는 상황에서 여러 직업을 수행하는 N잡러가 소비자를 직접 손쉽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저성장기를 맞아 창업을 장려하고 안전하고 가성비 높은 투자를 모색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커졌다. 개인의 취향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소비자 커뮤니티가 늘면서 이 새로운 유통 질서가 탄력을 받고 있다. 세포마켓은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인 것만큼은 분명하지만 소비자 기만으로 인한 피해나 유해 컨텐츠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세포마켓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시장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일으킬 세포마켓의 도약을 위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포마켓, 또 셀 슈머,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여기서 먼저 이제 셀 슈머라는 신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컨슈머, 즉 소비자라는 말은 판매자의 반대어로서 나온 개념이죠. 즉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을 이제 소비자라고 하고 판매하는 사람을 판매자라고 하는 거죠. 단순한 개념인데 여기에서 이제 개념이 좀 진화된 것이 프로슈머라는 개념입니다.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 나온 개념이죠. 판매나 교환을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의 사용이나 만족을 위해서 제품, 서비스 또는 경험을 생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생산과 소비를 겸한다는 의미에서 프로슈머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은 프로슈머의 개념에다가 판매자의 역할까지 하는 단계가 플러스돼서 프로슈머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소비 플러스 판매까지 직접 한다는 거죠. 이를 이제 프로슈머 2.0 혹은 셀슈머라고 그렇게 이 책에선 부르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셀슈머가 판매 활동에 참여하는 이제 소비자라는 의미잖아요. 이 셀슈머들이 활동하는 그 공간을, 그런 마켓을 셀 마켓, 즉 세포 마켓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포 마켓을 정의하면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유급 생산 또는 유통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개인 마켓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이렇죠. 처음에 소비자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 소비자는 판매자의 반대어로서 의미가 있죠. 여기서 생산과 소비를 같이 겸용한다는 의미의 프로슈머로 진화했고, 다시 이 프로슈머가 플러스 판매까지 겸한다는 프로슈머 2.0 혹은 셀슈머라는 개념으로 진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셀슈머들이 활동하는 그 마켓, 그 시장을 세포 마켓, 즉 셀 마켓이라고 부르기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 마켓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셀슈머들이 세포 마켓을 이루는 공간으로 SNS, 유튜브 혹은 전통 유통 채널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SNS라고 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게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그냥 커뮤니케이션을 하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런 공간들이 이제 상품을 거래하는 형태로, 즉 SNS 마켓 형태로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죠. 블로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아니라 일상을 공유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것들이 판매까지 하고 또 소비자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그랬죠. 블로그에 제품을 올리고 구매 의향자가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이렇게 아주 초보적인 형태로 뭔가 물건이 판매되는 상황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쇼핑 태그 같은 기능이 있다고 해요. 저는 아직 활용을 안 해봤는데 그런 게 있어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그 SNS도 셀슈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 유튜브입니다. 그렇죠. 영상 컨텐츠를 원래는 이제 공유하고 뭐 서로 소통하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작년에 그 유튜브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올린 사람이 나이가 7살입니다. 장난감 리뷰로 1년에 244억을 벌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자, 그 광고 수익이 244억이라고 하면 사실은 협찬을 받거나 그 협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수익 올린 것은 아마 한 3배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봐도 거의 1,000억 가까이 벌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대단하죠. 그런데 뭐 대단한 그런 영상이 아니고 아이가 부모와 그냥 간단하게 장난감 가지고 노는 영상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영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파급력을 낸 것을 보면 정말 이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요즘에 보면 고소득 유튜버들이 20대, 30대이죠. 그런데 뭐 50대라고 해서 60대라고 해서 그런 시장을 창출하지 못하리란 법이 없죠. 50대 이상 이용자도 한 700만 명 정도 이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이제 유튜브 이용자의 한 30%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 시장이 또 존재한다는 얘기이겠죠. 그래서 실버 세대도 기죽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러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비즈니스 목적으로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다만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유익을 주고 나도 내 실력을 또 발휘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고 학습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좀 부담 없이 또 금방 질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튜브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또 역할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뭐 한 가지는 이제 책에서 들고 있는 건 전통 유통 채널이죠. 이거야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채널인데요. 대표적인 얘가 기존의 오프라인 대형 유통 채널이겠죠. 그런데 이제 요즘 그런 유통 채널들이 SNS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유명한 유튜버를 포함해서 유명한 블로거들과 이렇게 결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향들이 있는데 뭐 잘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그런 것들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는데 개인 차원에서 이런 전통 유통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이제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같은 쇼핑 플랫폼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온라인 쇼핑몰도 이제는 전통 유통 채널에 속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쉽게 그 채널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을 뭐 공짜로 빌려서 쓰는 겁니다. 다만 물건이 판매될 때 2%, 3% 정도의 조그만 수수료만 그 플랫폼 주인에게 주는 거죠. 그런 조건으로 그 막강한 쇼핑몰 플랫폼을 빌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 3년 전쯤에 쇼핑몰을 이제 개설하려고 했어요. 제가 만든 상품이 스케투라는 주간 다이어리인데 이거를 개인 독립 쇼핑몰에 하려니 여러 가지 좀 이거를 단독 쇼핑몰을 개설할까 아니면은 이러한 쇼핑몰 플랫폼을 이용할까 잠시 고민을 했었지만 사실 답은 간단하게 나왔어요. 검색에 더 잘 걸리고 비용도 안 들고 뭐 개설을 하는데 문턱도 없고 또 빨리 되고
기능도 아쉬운 대로 맞췄을 수 있는 면에서 기존의 쇼핑몰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쇼핑몰을 오픈했고 지금에 이르고 있죠. 이처럼 내게 판매할 수 있는 물적 또는 유무형의 그런 상품들을 다양한 SNS 활동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셀슈머에게 큰 무기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셀슈머라는 개념조차 남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좀 앞으로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셀슈머로 사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닌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미 셀슈머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이 예전처럼 많은 그런 인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죠. 또 52시간제 시행과 같은 정책은 수입이 줄어들고 또 시간은 남는 그런 상황들을 초래하게 되겠죠. 그래서 투잡 혹은 엔잡, 책에서는 엔잡러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잡을 찾도록 그렇게 내몰게 되겠죠. 이러한 때 시간 투입을 그대로 수익과 1대1로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셀슈머로서 뭔가 지렛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다루고 또 판매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좀 풀리지 않는 답답한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제 셀슈머로 활동할 때 판매하는 상품이 뭔가 유형의 상품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유무형의 모든 상품을 이제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형 아이템은 무슨 옷이나 공예품, 다이어리 등과 같이 직감적으로 생산한 것을 말할 테고요. 무형 아이템은 1인 크리에이터로서 보통 다루고 있는 강의 상품이라든지 유튜버로서 뭔가 지식 상품을 올리고 광고 수입 플러스 알파를 그렇게 얻는 그러한 형태를 다 말하겠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김난도 교수님은 스스로를 브랜딩하는 세포 마켓의 오너로서 기량을 재확립하고 끊임없이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셀슈머로서 그러한 비즈니스 스피릿을 갖고, 그래서 셀슈머 스피릿을 가지고 또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방향성 있는 내공을 쌓다 보면은 아무리 승자 독식 사회라지만 또 충분히 어떤 소정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셀슈머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팍팍하고 혼탁한 시대에 자산이 없는 분들이 셀슈머로서 성장해서 소기의 성과를 또 얻게 되기를 응원하며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공부 이찬영이었습니다.